자, 304쪽에 1번 봐봐. 1번에 보면 금속의 반응성이란 말이 있어. 지금 우리가 화학 전지를 배웠잖아. 이건 금속의 반응성을 가지고 화학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단원이거든. 그럼 금속의 반응성이 뭐냐?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이다. 물론 주어는 누구냐? 금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양이온 잘 되는 성질, 산화 잘 되는 성질로 금속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 개념은 이래.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산화수로 풀어. 무조건 산화수로. 여기서 산화수란 이것만 기억하자. 호돈소, 다시 말해서 대문자 하나는 무엇이다? 산화수 0이다. 알았지? 대문자 하나는 산화수 0이다. 고로 니네 거기에 보면 철 이온이 그림에 써 있지. 이온의 전하는 산화수야. 그러니까 철은 이가 플러스인 거야. 알았지? 산화수가 이가 플러스야. 그러면 A하고 B는 얼마겠니? 0이라고. 걔들은 중성 금속이니까 A, B는 누구든 간에 0이야. 그러면 무슨 말일까? A, B가 금속이잖아. 만약에 얘가 산화되면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거야.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 되잖아. 이온의 전하가 바로 산화수야. 다시 말해서 A, B가 철 이온보다 반응성이 크다면 A, B는 A 이온 혹은 B 이온으로 되고 몇 가 플러스인지는 상관없어.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고 철 이온은 뭐가 된다? 철이 되겠지. 환원으로. 그럼 환원 됐을 때 철은 뭐야? 산화수가 0이 되잖아. 고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왼쪽 비커에 있는 A 금속하고 철 이온하고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자. 철이 석출됐다고 문장에 써 있어. 그때 그 철은 밑줄 쳐봐. 산화수 얼마? 0이라고. 그 철은 산화수가 0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왼쪽 비커에서는 A가 뭐가 되고 A 이온이 되고 철 이온이 철로 석출된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해요. A라는 금속이 철 이온이랑 만나서 3가냐 2가냐 해. 2가라고 잡혔네. 가서 A 이온이 되고 이렇게 해요. 철로 석출됐습니다. 그럼 이 산화수가 0, 얘도 0. 얘는 플러스 2, 얘는 어쨌든 플러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플러스 값이. 양이온일 거니까. 그럼 우리는 반응성이 얘가 크다. 왜? 산화되었으니까. 결국 단편적으로 본다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되어 있는 놈이 반응성이 크고, 그죠? 그 다음 석출된 놈은 반응성이 작은 거죠. 전자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비커에서 뭘 알았어? A가 철보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알았고, 이해 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는 무슨 얘기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말한다. B라는 금속을 철 이온이 있는 곳에 넣었더니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야. 그냥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큰 거거든, 얘가. 알겠어요? 철 이온이 반응성이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철 이온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A가 제일 크고 철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순서가 나오겠죠. 알았어요? 이게 여기선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면 2번을 한번 가볼래 얘들아. 2번. 2번을 가면 X하고 Y 수용액 보이지? 누가 산화수 0이냐? X. 알겠어? Y는 황산이온과 1대1로 있기 때문에 Y는 플러스 2야. 산화수가. 그래서 반응을 했어 안 했어? 석출된 금속이란 말이 써 있잖아. 그치? 왼쪽 비커에. 그럼 무슨 얘기지? Y가 석출되었다는 얘기니까 X가 Y보다 반응성 크다는 얘기야. X가 산화되었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그 석출된 금속은 누구냐? Y잖아. Y. Y가 염산에 떨어졌으면 염산은 누굴 비교해야지 얘들아? 염산은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 수소이온. 지금 봐라. X는 Y를 속출시켰으니까 반응성이 큰데 Y는 수소하고 반응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반응성이 크죠.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X도 Y보다 반응성이 크고 H도 Y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얘들 둘은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두 번째 비커, 오른쪽 비커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Y 금속은 수소한테 전자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산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X하고 Z를 비교해봐. X하고 Z를 비교했더니 석출되었잖아. 그럼 Z가 석출된 거야.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X가 Z보다 반응성이 큰 거야. 여기까지 됐지? 이 Z 금속을 묽은 염산에 넣었더니 반응했잖아. 그럼 이거야. 그럼 결론 나왔지. 아, X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Z, 그 다음에 H고 그 다음에 누구야? Y겠구나라고 순서를 잡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찾아라.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냐? 수열이야 이것도. 반응성, 반응한다 안 한다의 수열 관계인데 너희들이 봐야 될 건 뭐지? 했다 안 했다 이걸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죠. 알겠니? 다음에 거기 04번 문제 있죠? 요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화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림은 금속의 이온 2가짜리랑 1가짜리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Z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와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나타낸 거야. 니네 이 그래프 한눈에 탁 볼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줬지? 기억해봐. 거기에 보면 X이온하고 Y이온이 수용액에 들어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건 봐도. 무슨 말이냐? X이온과 Y이온이 이렇게 있어. 알았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Z라는 금속을 넣게 되면 얘 산화소 0이지. 알아? 산화소 0이야. 얘하고 동시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해. 둘 중에 반응성이 어떤 놈과 먼저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 잘 봐라. 얘들이 X로 되고 얘들이 Y로 되는 건 환원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지. 만약에 X가 먼저 환원됐어. 이건 뭘 말하지? Y이온보다 X이온이 환원되기 쉽다. 그건 곧 다시 말하면 Y라는 금속이 X보다 산화되기 쉽다는 말하고 똑같아. 아, 이해 갔어? 다시 X, Y 이온이 동시에 있는데 얘가 먼저 환원돼? 그럼 얘가 산화되기 쉽다고. 왜? 환원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했던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또 알려줄게. 봐봐. 얘를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놨어. 물론 여기에 뭐 어떤 A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해. A 수용액이.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산화될까? 얘가 먼저 산화된다고. 그러는 동안에 X는 산화 안 돼. 알았어? 왜? 여기서 보니까 X가 먼저 환원된다고 한다면 X이온이 환원된다고 한다면 Y가 반응성이 큰 거라니까 환원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금속으로 놓으면 Y가 먼저 산화되고 X는 나중에 산화될 거라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이거 만약에 딱 떨어뜨리면 얘들아 이거 딱 떨어뜨리면 Y쪽이 음극이 되는 거야. 전지. 알았어? 이걸 딱 떨어뜨리면 Y쪽이 음극이 되고 그걸 도선으로 연결하면 볼타르 전지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양극판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오른쪽 데이터를 보니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가 0부터 T1 사이에 줄었잖아요. 이거 반응했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지? 눈치를 채라고. 왜? 거기에 보면 X 2가가 있고 Y 1가가 있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들어가는 Z 금속의 전하보다 전하가 작다는 걸 의미해. 이해가냐?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때 2가하고 1가의 관계 알려준 거 기억해 안 해? 질문. 유성이가 만약에 10개의 1가 플러스를 갖고 있어. 알았어? 1초 만에 대답해야 돼. 내가 2가짜리 금속을 너한테 넣을 거야. 반응할 거야. 2개.
이온 몇 개 남아? 그리고 이렇게 되어본 거야. 들어간 만큼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거란 말이야. 분명히 줄었다는 거, 0에서 T1세에 줄었다는 건 아연이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X, Y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응성이 작은 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전하, 양전하는 1, 2, 3밖에 없다는 거야. 1, 2, 3. 근데 분명히 0부터 T1까지는 반응했다는 거 알겠어. 근데 T1 이후에는 이온이 그대로잖아. 그래서 오른쪽 데이터를 봤다고. 또 오른쪽 데이터를. 근데 금속판의 질량이 0부터 T1까지는 증가했어. 근데 T1 이후에 변화가 없었는데 또 증가했어. 그럼 무슨 말이냐? T1 이후에도 반응은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왜 왼쪽에 이온수 그래프는 변함이 없었을까? Z하고 누군가는 전화가 똑같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누구랑 똑같겠냐? 이가랑 똑같겠죠, 당연히. 이해 가요? 아, Z판은 이가짜리구나. 이해 갔어? 그걸 그림으로 보고 딱 눈치를 채려면 일단 양이온의 전하는 1, 2, 3밖에 없고, 알았지? 그리고 1가와 2가의 관계는 들어간 2가 금속수만큼 준다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이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하나 안 건 뭐냐? 누가 먼저 속출되었다? Y가 먼저 속출된 거야. Y 플러스 1가가. 그럼 X, Y 중에 Y가 먼저 환원됐으니 누가 산화 잘 된다? X가 산화 잘 된다는 얘기지. 물론 걔보다 더 산화 잘 되는 건 누구야? Z판이고. 그러니까 반응성은 Z, X, Y 순서가 되는 거야. 반응성은. 이해 갔어? 그림이 알려주는 조건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기억같이 반응성이 Y가 크네 어쩌네 하는 거 무조건 틀렸죠. Y가 제일 작은데.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하나가 뭔지 알아? 잘 봐라. 0부터 T1 사이에는 1가짜리가 만약에 Z판 하나가 녹아 들어가면 2개씩 속출됐을 거야. 2개씩. 그러면 그 Y가 반드시 원자량이 크다라는 보장은 없어. 왜? Z 하나가 예를 들어보자. Z 하나가 100짜리야. 원자량이. 그래서 수용액으로 100이 녹아 들어간다. 근데 Y짜리는 80짜리야. 근데 2개가 속출되면 얼마겠냐? 160이겠지. 충분히 금속판의 질량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100 나가고 160 들어오니까. 이해 갔어? 근데 누구는 구분을 할 수 있다? X하고 Z는 구분할 수 있어. 왜? 전하가 똑같으니까. 1대1로 교체되잖아. 그지? 자, T1 이후에 금속판의 질량이 늘었니? 줄었니? 늘었지. 그럼 금속판 입장에서는 Z가 나갔고 X가 들어왔는데 질량이 커졌다는 건 누가 원자량이 크다? X가 큰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Z이온의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잖아요? 반응 안 해요. 금속 X를 넣잖아요? 반응 안 해요. 왜? Z가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요. 이해 갔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이. 야, 혹시 니네 03번은 풀 수 있겠냐? 03번? 03번에 왼쪽 비커가 반응하기 전이다. 이온수가 총 몇 개 있나 봐봐. 이온수가 총 몇 개야? 8개지? 삼각형 4개에 동그라미 4개 있잖아. 그지? 얘들은 서로 다른 이온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지금부터 금속 C를 넣을 거라고. 그러면 이걸 명심하라고. 둘 다 동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가 다 반응될 때까지 나머지는 반응 안 해. 누구 먼저 사라졌다? 딱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로 갔을 때 누구 먼저 사라진 것 같아? 어떤 도형부터? 삼각형보다 먼저 사라졌지? 그럼 삼각형이 환원 잘 되는 거야. 누구보다? 분홍색 동그라미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금속성은 분홍색 동그라미가 더 큰 거라고. 이해 갔어? 환원 잘 되니까 삼각형이 환원 잘 되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A이온, B이온이 있는데 A이온이 먼저 환원됐으니 반응성은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 이제 결론을 가봐. C가 몇 개 생겼나 봐. C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지? 맞지? 그런데 A 몇 개 사라졌니? 4개 사라졌지? 분홍색 B 몇 개 사라졌니? 하나 사라졌지?
이제 질문할게. 네모 CEO는 플러스 몇 가짜릴까? 이 CEO는 삼각형 A이온보다 전하가 클까 작을까? 무조건 크겠죠. 크면 2대1을 먼저 찾으라니까. 2대1. 삼각형이 4개가 사라지면 2대1일 경우 사각형은 몇 개 나타나면 돼? 2개 나타나면 되잖아. 그잖아. 4개가 사라지고 2개가 있어야 2개 집어넣은 게 그대로 이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네모 하나 딱 더 나타났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사라졌잖아. 이건 뭘 의미해? C이온과 B이온은 1대1이라는 걸 의미하잖아. 이해 갔냐? 그러면 이제 검산하는 거야. 자, A는 플러스 1가, B는 플러스 2가라고 친다면 처음에 전하 얼마였냐? 플러스 몇? 12가 되겠지. 2가짜리 4개에 1가짜리 4개니까 12가 되겠지. 맞아? 됐어? 그럼 끝나도 12가 돼야 돼. 네모 3개, 동그라미 3개 모두 2가잖아. 플러스 12 맞지? 니들이 생각한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끝. 왜? 항상 수용액은 양전하량이 변하면 안 돼. 왜? 음전하량이 안 변해 있으니까 합이 0이 돼야 되거든.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X로 놓고 누구를 Y로 놓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서 푸는 거야. 이런 거는. 알았지?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되고 어려운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건 니네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 왜? 어떤 놈한테는 되게 쉬운 건데 나한테 되게 어려운 게 있어. 분명히. 거기다가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알았어? 같이 싸웠다가는 진흙탕 싸움 돼. 진흙탕 싸움. 그래서 기억, 금속의 반응성은 C, 그 다음 누구야? BA가 되겠죠. BA. A가 먼저 환원됐으니까. 그 다음 니은, 이온의 전하는 B가 A보다 크고요. C하고 B는 같고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C는 산화된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은. 지금 내가 풀어준 문제가 니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전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지는.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08번 같은 전지를 무슨 전지라고 했죠? 분극제가 필요 없는 볼타 아저씨네 이웃집에 사는 다니엘 전지라고 했죠. 그런 걸. 그죠? 기억나요? 다니엘 전지는 분극제가 필요 없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8번에 그 염다리 문제가 딱 뜨거들랑 이거 다니엘이구나. 그러면 5번 같은 형태, 6번 같은 형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보통 볼타 형태라고 불러요. 볼타. 물론 볼타는 아연판과 구리판을 갖고 실험을 했죠. 그러면 05번이나 06번, 05번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그거예요. 왜? 도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도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붙여놓은 거랑 똑같다고. 반응성이 큰 거 다 반응할 때까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뭐한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극화보호라는 말을 써가지고 실생활에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 주유소 하는 사람. 주유소 망했어요? 집에? 4개 있다고 그랬잖아. 저쪽 논산 쪽 거. 얘네 집이 주유소를 하거든요. 다 허구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러지 마세요. 얘네 집이 주유소를 하는데 논산에서 해요. 근데 네가 이제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 참 저거 어떻게 한번 크게 골탕 먹여야 되는데 과학을 잘해요 저 친구가. 그래서 귀신도 모를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주유 탱크는 철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유 탱크가 녹이 슬면 구멍이 뚫려서 기름이 새겠죠. 그럼 피해가 어마무지합니다. 왜? 물 샜네. 이게 아니에요. 기름 새면 그거 다 토양 다 정제해야 돼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주변에 농가들 작살날 거 아니야. 그거 다 정제해야 된다니까. 화학약품 살벌해요. 그래서 얘네 집을 골탕 먹이려고. 그죠? 그래서 땅을 막 파봤단 말이야. 오늘 밤에 가가지고 각오해. 땅을 팠어. 그랬더니 거기에 도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마그네슘 반응성이 좀 있으니까 알루미늄이 연결돼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 철로 된 그 기름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선으로 알루미늄을 연결해 놓으면
알루미늄이 부식될 때까지 이 기름통이 보호를 받아요. 이게 응급화 보호예요. 얘가 반응성이 크니까 알루미늄이. 알았어요? 그걸 안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싹 떼내. 그리고 거기다가 구리를 이만큼을 더 연결을 해 놓습니다. 구리는 철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그럼 이제 누가 보호를 할까요? 그 기름통이 이 구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부식이 됩니다. 그냥 철로 된 기름통을 놓을 때보다 거기다 손으로 연결해서 반응성이 작은 구리를 연결했을 때가 더 빨리 부식돼요. 망하겠죠. 펑펑 터집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지. 그렇겠죠? 근데 대신 그건 아세요? 구리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구리 전기선줄 제가 얘기했죠? 1m 정도가 한 34,000원 합니다, 여러분. 10m면 얼마겠어요? 34만 원. IMF 때 잘라갔다고 그랬죠? 산속 깊은 곳 전선 위에 있는 거 10m 막 잘라가고 한국전력 직원들이 지키고 있고 그땐 그랬어요. 할아버지 운전하시고 할머니 망보고 아빠랑 아들 올라가서 자르고 조직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짤도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거에 보면 그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니까 구리를 연결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반응성이 작은 금을 땅을 파봤더니 금이 연결돼 있어요. 바보죠. 차라리 금을 갖고 가겠어요. 그거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 수은 연결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수은 그거 연결하다가 흡입되면 알죠? 미나마타병, 그죠? 죽습니다. 연결할 거 가만히 보니까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주석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납도 있고 다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반응성이 작은 걸 찾다 보니까 비싼 거야, 다. 귀금속이야. 그치? 백금, 은, 금. 그거 연결하는 차라리 그거 팔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치? 하여튼 그렇게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연결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함석이라고 들어봤어요? 함석? 못 들어봤죠? 함석. 양철 들어봤어요? 양철? 무식하죠? 다 무식합니다. 양철이 철에 주석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함석이 철에 아연도금을 한 거라 함석이 좀 비싼데 여러분 주석이 뭔지 모르죠? 주석. 혹시 자기 트로피 타본 사람 트로피. 동네에서 뭐 아무거나 트로피. 기억이 없어요. 뭘 좀 하나 타봐. 옛날에는 그 트로피가 철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주석 도금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줍니다. 왜 그러냐? 철로 만든 걸 주석 도금을 해버렸더니 그게 양철이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그 트로피 목이 톡 잘리는 거야. 톡 잘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주석이 철보다 반응성이 작거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철의 기둥을 녹슬게 하는 거야. 흠집이 조금이라도 나면. 이 대표적인 게 뭔 줄 알아, 니네? 자유여신상이에요, 자유여신상. 자유여신상 누가 선물해 줬어? 잘했어요. 프랑스 아저씨가 선물해 줬죠. 미스터 푸시가 선물해 줬는데 인디펜던트 데이 해가지고 딱 구리도금을 멋지게 해준 거죠. 구리도금. 구리도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물론 조명의 효과도 있지만 구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푸른색을 띠죠. 알아요? 붉은색을 띠던 애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막 반응하면 이제 푸른색, 이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여신상 골격은 다 철이거든요. 골격은 다 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흠집이 나고 그러면 겉으로 도금된 구리가 안에 있는 철을 부식을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아연도금을 다시 했습니다. 아연도금.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트로피를 받으면 플라스틱에 주석을 도금하면 주석이 멋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은 같아요. 반짝반짝합니다. 트로피 은컵 있죠? 다 주석입니다. 그거.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작살난 회사가 있잖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뭐 있냐? 아는 사람. GM 빼고. 아빠 차. 아빠 차 없는데요? 그럼 참 할 말이 없어, 그지? 포드. 그 포드사가 야심차게 나타낸 그 리미티드 한정차가 주석 도금한 차였어. 이 주석이 말이다, 수년이 지나도 부식이 안 돼. 반응성이 작아서.
그리고 반짝반짝하다. 얘가 뭐 광택을 낸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얘들이 야심차게 자동차에다가 주석 도금을 해서 리미트 한 개, 한정 몇 대 딱 내놨거든. 근데 얘들이 2년 지나니까 직접 증언한 사람의 얘기예요. 차를 막 가다가 핸들을 틀은 거죠, 이렇게. 핸들을 틀었더니 차가 왼쪽으로 돌더니 푹 꺼지고 바퀴 하나가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골격을 다 부식시킨 거야, 겉표면에 있는 주석이. 응급화 보호를 잘못해가지고. 이 철 골격이 걔를 보호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다 클레임, 판매 다 해가지고 다시 베껴갖고 다시 도금해서 새 차로 다 줬다고 하더라고. 부식이 상당히 진행됐으니까. 알았어? 이런 것들이 여기선 제일 중요해. 응용 파트가. 알겠냐? 일단 5번을 보면 도선의 그 전구는 무엇을 의미하냐? 전구에 현혹되지 마. 도선으로 연결하면 얘네 붙인 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반응한다? 반응성이 큰 알루미늄부터 반응이 다 끝난 후. 그지? 그 다음에 은에서 뭐 반응을 하겠는데 은이 뭐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작은 애가 반응을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들은 그것만 알아둬야지. 알루미늄 음극판이야. 알루미늄 반응성이 큰 게 음극판이거든. 거기서 전자가 이동해서 어디로 간다? 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오른쪽 비커는 도선 연결 안 돼 있죠. 오른쪽 비커는. 그죠? 도선 연결 안 돼 있죠. 그럼 알루미늄만 그냥 반응하고 끝나요. 알루미늄 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끝난다고. 왼쪽 비커는 음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오른쪽 비커는 알루미늄 판에서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알았니? 오케이? 그런 얘기야. 6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좀 하고 가야 되겠네. 니네 그 전이는 안 했지? 환원 전이는. 페이지 299쪽 봐라. 자, 이 전이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 전이 알려줬지? 전이가 뭐냐? 전이가 뭐요? 그렇지.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니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오음의 법칙에서 IR이 뭐야? I 곱하기 R이 뭐냐고. 그래, 그 전압이라니까. 전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전압을, 단위가 볼트잖아.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주울파 쿨롱. 니네가 첫 시간 2주 전인가 그거 할 때 했잖아. 우리는 이 전위 값을 지금부터 나타낼 거야. 물론 산화 잘 되는 산화전이 순서대로 얘를 표시할 수도 있고, 환원 잘 되는 환원전이 특징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어. 이걸 표준산화전이 표준환원전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뭘 쓰냐면 표준환원전이를 써. 표준환원전이. 자, 이렇게만 알면 돼. 환원전이라는 거는 환원 잘 되면 플러스야. 환원 잘 안 되면 마이너스고. 그러면 질문?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이 큰 금속은 표준환원전이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야, 표준 환원이 환원 잘 되면 플러스라니까? 근데 환원 잘 된다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잖아. 그럼 반응성이 큰 애들은 표준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표준 환원 전이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보다 더 1만큼 세니까 플러스 1, 뭐 1만큼 적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기준이 되는 게 수소야, 수소. 수소. 수소는 유일하게 우리가 측정하기 제일 쉬운 애야. 왜? 비금속이라 이온화되어 있는 현 상태로 존재하는 게 되게 쉽고, 그 다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금속보다는 조금 더 측정하기 쉬워. 수소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
수소 전극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표준 수소 전극 보여요? 그건 설명이에요. 소개고.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25도씨, 이게 무슨 상태라고 하죠? 상온 상태라고 하죠.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 1몰롱도를 만드는 겁니다. 1몰롱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리터에 수소 이온이 1몰이 녹아있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꾹 채운 구조에다가 다른 금속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금속들을. 연결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이 수소 이온보다 환원이 더 잘 되는 놈들은 그쪽에서 환원이 일어나고 여기 산화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을 연결하게 되면 오히려 수소 기체 쪽에 환원이 일어나서 기체가 발생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값을 상대값으로 누가 크냐, 누가 적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 산화 전극으로 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수소보다 반응을 잘하면 플러스 값으로, 수소보다 반응 못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근데 누가 더 환원 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수소보다 반응 잘하면 그 역시 플러스 값. 근데 걔들은 반응성이, 금속성이 작은 애들이 플러스를 갖겠죠. 환원 잘 될 테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냐? 표준 환원전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25도씨 1기압 1몰 농도의 수소 기체를 뭘로 잡았을 때 0.00V 유효수자 2개 걔를 기준으로서 환원 전위를 측정하고 싶다. 걔보다 환원 잘 되면 플러스, 환원 잘 안 되면 마이너스를 표준 환원 전위로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환원 전위는 첫 번째, 이 환원 전위가 크면, 플러스면 뭐라고요? 반응성이 작은 거라고. 다시, 표준 환원 전위가 크면 뭐 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고. 알겠어요? 환원되기 쉽고. 그럼 작으면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으면 산화되기 쉽다. 그렇다면 산화되기 쉬운 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 정도. 요렇게. 그 위에는 금속성이 작겠죠. 요 정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환원 전위가 플러스 값이면 뭘 의미하냐? 수소보다 환원되기 쉽다. 다시 수소 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그럼 수소보다도 금속성이 작다라는 걸 의미해요. 마이너스 값은 뭘 의미한다고? 수소 이온보다 환원되기 어렵다. 이렇게 산화되기 그러면 좀 부끄러우니까 환원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쓸게요. 환원되기 어렵다 이렇게 할게요. 결국 금속성이 크다 이 뜻하고 똑같다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지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전지의 구성을 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음극은 표준 환원 전위가 어떤 값을 둔다?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값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금속이 여기에 배치돼야 되고요. 양극엔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금속이 배치가 되어야만이 반응성이 큰 금속이 음극에 가고 이런 거잖아요. 산화 잘 된다,
환원 잘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표준 환원 전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럼 이제 밑에 다니엘 전지 잠깐 봐봐요. 밑에 그림에. 다니엘 전지에 보면 음극의 아연판은 표준 환원 전이가 작은 애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양극의 수소판 그쪽 보이죠? 그럼 환원 전이가 양극 쪽에 수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지금 표준 환원 전이 측정 장치인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연판은 표준 환원 전이가 수소보다 작은, 그래서 무슨 값? 마이너스가 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표준 환원 전이가 뭐가 뜬다고? 마이너스가 뜰 거야. 근데 밑에는 환원 전이로 바꿔놨잖아. 근데 원래 아연은 수소 이온과 반응하면 아연 자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금속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는 아연은 산화가 되는 놈인데 환원 전이로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역반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아연 이온이 정확하게 산화가 될 때 얼마의 볼트가 떨어져? 0.76볼트 떨어지죠. 아연이 전자를 내놓는 게 0.76볼트야. 그럼 그걸 뒤집는 거죠, 역반응. 환원 전이는 마이너스 0.7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역반응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 하나야. 표준 환원 전이가 플러스라는 건 반응성이 작은 금속. 표준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라는 건 반응성이 큰 금속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무엇이 뜨느냐? 각각의 환원 전이 값이 쭉 써 있어요. 이거 데이터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준 환원 전이 값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걸 보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작은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맨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산화되는 경향, 그게 바로 금속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거예요? 표준 환원 전이가 작은 것이 오히려 반응성이 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해 갔죠? 자, 이제 전지 전이를 한번 계산할까요? 우리는 전지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웠던 알칼리 전지니, 그 다음 리튬 전지니, 뭐 2차 전지, 1차 전지 모두 전압이 있었죠. 그 전압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에 전이 값이 있는데 이것들이요, 음극, 양극, 반쪽 전이로 주어집니다. 반쪽, 음극 따로, 양극 따로.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를 줄 때 여러분들은 이 값을 어떻게 하면 얘들 사이에 전압차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보시면 표준 환원 전이, 우리 그냥 표준 전이 이렇게 씁시다. 자, 일단 전지 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전지의 전위. 우리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지 전이를.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아래참자로 이렇게 전지라는 말을 써주기도 하는데, 이 전이란 말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말 그대로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기전력과 비례한값을 쓰는데, 이 전지 전이에서 우리가 쓰는 전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두 극의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극판의 반쪽 전이 차예요. 다시 말하면 음극판이 있고 양극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음극판도 표준 환원 전이가 있을 거고 양극판도 표준 환원 전이가 있을 거야. 둘의 전이 차. 그게 차이값. 알겠어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요. 위에 있는 표 봤죠? 위에 있는 표 봤잖아요. 여러분, 누구누구 연결하면 전이 차가 제일 클까요? 맨 꼭대기에 있는 플로린 있죠, 플로린.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나트륨 있죠, 나트륨. 이 둘을 음극과 양극에 놓으면 가장 전이가 클 거예요. 이해 갑니까? 됐죠? 이런 걸 전지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 전지전이 있잖아요. 이들의 계산법을 잘 보십시오. 표준 전지전이. 얘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플러스가 나오게 구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나오게. 그럼 어디서 어디 빼야 돼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시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큰 값이 무슨 극일까? 표준 환원 전위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큰 값은 양극 쪽의 전위가 될 거예요. 환원 전위가 큰 값이니까 거기가. 거기서 음극 쪽의 환원 전위를 빼게 되면 그게 두 전지의 전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우리 볼타 전지 한번 전위 구해볼까? 볼타 전지가 내 말 잘 들어봐. 아연판과 구리판을 연결한다. 아연판 환원 전위 얼마인가 찾아봐. 위에 표에. 아연판 마이너스 0.76이지. 구리판 얼마인가 찾아봐. 구리판 플러스 0.34지. 0.34에서 마이너스 0.76 빼봐. 얼마 나오니? 1.1 나오지. 그게 볼타 전지의 전이야. 1.1V.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준 전지 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어디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극. 무슨 극입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전자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양극이잖아요. 전자를 받는 게 뭐 이렇게 양극이잖아. 이게 양극입니다, 여러분. 이쪽 표준 환원 전위에서 알겠어요? 누구를 빼는 거라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음극이 되겠죠? 이 표준 환원 전위를 빼는 거죠. 빼버리면 이게 표준 전지 전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큰 값에서 어디를 뺀다고요? 작은 값을 뺀다. 이 큰 값이 무슨 극에 들어가야 돼요? 음극의 위치. 양극의 위치. 얘들이 음극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표준 전지 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준 게 있네요. 밑에 예를 들어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에 두 개의 환원전이 반쪽 반응을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양극판, 음극판. 알겠어요? 여러분, 양극판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원 전극이란 말을 쓰고요. 음극판은 산화가 일어나는 곳이죠. 산화 전극이라 일어나는데 이 둘은 모두 환원 전위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아연판, 구리판 환원 전위가 적혀 있죠. 아연판, 구리판. 근데 보시니까 아연은 마이너스 0.76, 구리는 0.34일 거예요. 그럼 0.34에서 마이너스 0.76 빼라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세요. 아연하고 은이 있죠? 환원 전위가 큰 게 어디예요? 0.80이 크잖아요? 0.8에서 마이너스 0.76을 빼라고요. 그들이 둘이가 환원 전위. 그럼 이게 뭘 말하냐고요. 위표에서 여러분, 위표에서 두 금속이나 두 극판의 전이 거리가 멀수록 전위가 큰 걸 말해요. 거리가 멀수록. 알겠어요?
두 극의 거리가 멀수록, 위에 환원 전이의 거리가 멀수록 전압은 크게 측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셨습니까?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 전극의 종류와 표준 전이의 특징. 지금까지 다 한 얘기예요. 첫 번째, 표준 환원 전이의 차이가 클수록 표준 전지 전이는 크게 측정이 된다는 걸 설명했고요.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랑 같냐면 금속의 반응성 차가 클수록 전이 차도 크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칼카나마, 아라세,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그러면 음극판 칼륨, 양극판의 금 이게 제일 세요. 알겠어요? 산화가 제일 잘 되는 금속과 환원이 제일 잘 되는 금속판을 연결하면 전이차가 제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알았지? 오케이? 질문. 야, 볼타는 음극의 아연판이 있고 양극의 구리판이 있지만, 그지? 구리가 반응하냐? 수소가 반응하냐? 수소가 반응한다고. 수소가. 맞지? 전해질 황산구리에서 수소가 반응하잖아. 그럼 걔들이 전이차는 얼마가 될까? 그냥 0.76V가 돼. 왜? 수소는 0이거든. 그지? 그런데 다니엘 전지는 아니잖아. 아연판과 구리판이 반응하잖아. 다니엘은. 그지? 그 다니엘은 양극이 자꾸 무겁잖아. 알죠? 구리가 속출돼가지고.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는 1.1V가 만들어진다고요. 반응하는 놈이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반응의 자발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301쪽에 자발성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합니다. 전지 전이가, 우리가 말하는 전지 전이 있죠. 표준 전지 전이. 이게 플러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금속판 극을 바꾼 거예요. 봐보세요. 음극판의 환원전이에서 양극판의 환원전이를 빼는 게 아니라 전지, 표준 환원전이가 큰 전이에서 작은 전이를 빼라는 얘기는요. 양극판 표준 환원전이에서 음극판을 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버리면, 다시 말해서 양극에 가야 될 금속을 음극에 갖다 놓으면 전지가 역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정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역으로 흘러, 어쨌든 전류 흐르는데요. 뭐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전지를 설치하는데 양극에 구리판을 넣어야 되는데 황산구리가 있는 곳에 아연판을 넣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오른쪽에는 구리판을 넣어요. 그러면 역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왜요? 구리판 들어간 게는 황산아연이 있거든. 그 안에는 황산아연과 구리가 반응해요? 안 하죠. 이게 비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전이 전이와 반응의 자발성을 보시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철판을 담근다. 철은 산화수가 0이고 구리는 플러스 2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환원전이 큰 애는 누굽니까? 구리잖아요. 구리가 당연히 무슨 극으로 가야 된다? 양극으로. 철이 당연히 음극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밑에 걸 내려가 봐요. 황산아연 수용액에 철판을 담근다. 다시요. 황산아연 수용액에 철판을 담급니다. 반응성은 아연이 큽니다. 아연 그 다음에 철이거든요. 반응성이. 그럼 아연 이온이 있는 곳에 철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합니다. 반응 절대 못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연은 마이너스 0.76, 철은 마이너스 0.45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0.76에 해당되는 아연에서 마이너스 0.45를 빼게 되면 양수값이 안 나와요. 음수값이 나오죠. 그죠? 결국 얘들은 뭐한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전지에서는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음극이 됐든 양극이 됐든 우리가 기존에 얘를 음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설치했고 양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극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통하긴 해요. 근데 이런 반응을 설명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알았어? 맨 밑에 있는 화학 반응은요, 아연 이온이 환원되어야 돼요. 이 반응이 성립하려면 철이 아연 이온한테 전자를 줘야만 이 반응이 성립하거든.
근데 철의 환원전이를 끄집어내보고 아연의 환원전이를 끄집어내봤더니 아연이 환원전이가 훨씬 더 작은 거야. 이해 갔어? 그럼 누가 더 환원 잘 된다는 소리냐? 철이 더 환원 잘 된다는 소리야. 근데 철이 지금 산화를 하려고 하니 되겠냐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비자발적이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뿐. 하지만 우리가 반응성을 알고 있다면 이거 못 풀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얘 반응할까 안 할까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아연 이온에 철을 넣었는데 반응 안 했어.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아연. 이거 묻는다고. 알겠니? 오케이? 우리가 다 했던 거야. 넘겨. 그 문제가 307쪽에 17번 가봐. 307쪽에 17번. 17번 봤어? 거기 환원전이 보이지? 자, 어디서 어디 뺄래? 0.8에서 마이너스 0.76을 빼야 플러스가 나오지? 맞지? 그럼 무슨 뜻일까? B라는 금속은 양극판이란 얘기야. 양극판. A라는 금속은 음극판. 선생님 그럼 그냥 표준 환원전이 마이너스 붙으면 음극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았어요? 보기 편하라고. 환원전이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데려가면 돼요. 그냥. 왜? 환원 더럽게 안 된다. 그럼 산화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 전지전이도 B의 환원전이 0.8에서 누구 빼는 거죠? A의 표준 환원전이 마이너스 0.76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 얘들 둘의 표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전자는요. A에서 B로 가겠죠. 산화 잘 되니까 A가. 니은 1.56V겠죠. 표준 전이는. 자, 디귿 보세요. 전지 반응이 진행되면 잘 들어요. 아연은 계속 산화되겠죠. 이해 가요? 아연은 계속 산화되면 아연 이온의 농도는 진해지겠죠. B이온은 계속 속출되겠죠. B이온은 계속 속출되죠. 디귿도 맞는 설명이잖아요. 분모는 줄고 분자는 느니까. 이해 갔죠? 오케이?